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이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사십시오. 자, 오늘은 USB 충전기와 충전 케이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요즘 USB 충전기와 케이블 집안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다 쓰시고 계시니까요. 네, 가까이에 제 가족들 보면요, 이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충전기는 최근 거 퀄컴 퀵 차지가 지원되는 3.0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보니까 케이블은 옛날 거예요. 7년 전, 8년 전에 쓰던 거.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거 귀찮을 필요 없거든요. 왜? 아무리 충전기가 좋아봤자, 아무리 충전기가 퀄컴 퀵 차지 5V 3A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 케이블 자체가 최대 전류가 1A밖에 안 되면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압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걸 의미하고요. 이 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고전압, 낮지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저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류. 이 전류란 무엇이냐면요, 간단하게 일정 시간 동안 흐른 전하의 양을 의미합니다. 보통 암페어라고 표기를 하죠. 그냥 편하게 1A는 1시간 동안 흐른 전하의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A인 경우에는 1시간 동안에 10A의 전하 양이 흐르게 되는 셈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이 충전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저희가 보통 쓰고 있는 휴대폰에 들어있는 배터리 있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얘가 3000mAh라고 봅시다. 그러니까는 3A, 3A짜리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충전기가요, 최대 전류가 5V에 3A예요. 그러면 얘가 얘를 충전하는데 보내겠죠? 1시간 동안 계속 3A를 보내요. 그럼 1시간만 얘는 받으면 3A가 전부 다 충전이 되겠죠? 결국은 배터리 용량과 이 충전기의 최대 전류, 요거를 나누시면 시간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는 3A짜리 배터리를 3A짜리 충전기로 충전시키면 1시간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3A짜리를 1A짜리 충전기로 충전시키면 얘는 3시간 걸리겠죠? 자, 바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충전기를 사야 될까요? 자, 요즘은 퀄컴 퀵 차지 3.0 이상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사는 게 좋겠죠.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빨리 충전을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옛날 거예요. 옛날 거는 굳이 이 새로운 충전기를 사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휴대폰들은 이 충전 회로가 불안정해서요, 가끔 높은 전압으로 충전하게 되는 경우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 거는 굳이 새 충전기 다 쓰지 마시고 그냥 옛날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휴대폰이다, 그리고 고속 충전 지원이 된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고속 충전기를 사서 쓸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고속 충전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콘센트형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콘센트형이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쓰지 않습니다만 거치형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콘센트형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요즘은 콘센트형에도 USB 충전 포트하고 PD 포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USB PD 포트는요, 최대 100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USB 전력 확장 규격입니다. 이건 어디에 쓰이냐고요? 요즘 맥북이라든가 최근에 노트북들,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 USB-C 타입의 PD 포트로 충전이 돼요. 그리고 또한 당연히 취업 자체가 높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즘 최근에 PD 포트를 갖추고 있는 전자기기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자제품들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USB-C 타입의 PD 포트가 달려있는 충전기를 구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콘센트형의 USB 포트 하나짜리하고 USB PD 포트 한 개짜리 같은 경우는 출력이 12V 3A가 최대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총 출력이 12V에 3A니까 36W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나는 맥북이나 노트북 이외에도 거기에다가 휴대폰도 충전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최대 출력이 36W 이상 되는 66W라든가 80W 정도 되는 충전기를 구매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총 출력 있죠? 총 출력이 두 갈래로 나눠지겠죠? 나눠지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콘센트형의 USB 포트 한 개하고 PD 포트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총 2개 포트를 가지고 있는 콘센트형 충전기를 골라봤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가장 먼저 주연테크. 제품명은 PA33이에요. 보니까는 33W의 총 출력이. 이거는 퀄컴 퀵 차지 3.0입니다. 그래서 출력은 5V 3A, 9V 2A, 12V 1.5A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21,900원이네요. 다나와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퍼럭스. 요거가 지금 가격이 지금 4개 가운데 가장 비싸거든요. 근데 보시면
총 출력이 78W예요. 그리고 5V, 9V, 12V 전부 다 3A 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퀄컴 킥처지 3.0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대신에 총 출력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에서는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가장 높을 거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이지넷 유비쿼터스의 넥스트 QTC 603이 되겠습니다. 역시 총 출력이 주연테크랑 비슷하게 36W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제일 저렴해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리퀴엠 거. 리퀴엠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총 출력이 바이퍼럭스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출력이 60W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죠. 여기에는 그냥 맥북이나 노트북 충전하시면서 거기다가 휴대폰도 충전해도 충분한 총 출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택은 두 번째 바이퍼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거치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임커머스의 QC80W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전부 다들 뭐 퀵처지 3.0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총 출력 80W인데요. USB 포트가 4개예요. 그리고 PD 포트가 1개가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20V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고른 거 가운데 가장 높은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통 20V까지 지원되는 충전기들이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보통 10만원 넘어가는데 얘는 32,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죄송하지만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AS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일단은 하지만 어쨌든 현재 스펙상으로는 5V, 9V, 12V, 15V, 18V, 20V까지 지원이 되고요. 최대 전류는 3.5A까지 지원이 됩니다. 대박이죠.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면 정말 대박 상품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좀 걸러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바이퍼럭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바이퍼럭스하고 버바팀 이 두 개가 가장 괜찮은 제품 같아요. 일단은 5V, 9V, 12V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최대 전류는 3A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 총 출력이 110W, 110W예요. 그리고 USB 포트 2개, PD 포트 2개. 가격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준수한 편이죠. 자,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은 어떤 걸로 사야 되냐고요? 일단 USB IF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USB IF 인증이 없으면 고속 충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최대 허용 전압과 최대 허용 전류가 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표서식이 바로 USB IF 인증을 받은 제품들에 찍히게 되는 로고 형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인 오리지널 USB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에 지금 가리키는 것처럼 이런 로고, 그 다음에 SS라고 찍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슈퍼스피드 US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전송 시 10GB로 전송이 가능한 케이블에 찍히는 로고가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로고는 이제 USB-C 타입의 PD 케이블에 찍히게 되는 로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증 마크, USB IF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최대 전류입니다. 최대 전류. 최대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 꼭 확인하세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최대 허용 전류가 기술의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케이블 구매하실 때는 너무 저렴한 거 구매하지 마시고요. 브랜드 밸류가 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USB IF 인증도 따라오게 되겠죠. 그런데 뭐 케이블인데 별 차이 있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우수한 케이블은 그냥 막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보는 싸구려들 있잖아요. 마구 찍어내는 이 케이블들은 안정적인 전압과 전류 전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기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먼저 충전기겠죠? 첫 번째, 콘센트형인지 아니면 멀티형인지 결정한다. 두 번째, 브랜드 밸류를 꼭 확인한다. 자, 이게 충전기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한 전압을 출력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전류도 출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다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밸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최대 출력을 꼭 확인하십시오. 왜냐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전자기기를 한꺼번에 충전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꼭 최대 출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싸구려는 피한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싸구려는 안정성이 요겁니다. 요거 안 됩니다.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자, 첫 번째, USB IF 인증이 있는 점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 브랜드 밸류를 꼭
확인한다. 케이블은 싸구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세 번째, 최대 전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한다. 자, 이렇게 충전기와 충전 케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비싼 그 전자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괜히 전자기기는 굉장히 고급인데 괜히 충전 케이블 충전기를 싸구려 썼다가 고장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를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떤 걸로 구매할 거냐고요? 저의 선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제품인데요. 저는 사실 모두 벨킨 제품이에요. 이 벨킨이 케이블하고 충전기로 30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LG나 삼성에도 케이블을 납품하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저는 멀티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뺐고요. 39W짜리 2포트, PD포트가 달려있는 제품 아니면 그냥 단순히 USB 되어있는 18W짜리 충전기를 골랐고요.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좀 비싸죠. USB 3.1이고요. 그리고 역시 3A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USB IF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이게 사실은 그 데이터 송수신에도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골랐는데, 만약에 데이터 송수신은 뭐 별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밑에 있는 요걸로 선택할, 물론 이제 USB 2.0이긴 합니다만 일단 최대 전류가 4만표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을 구매를 한 뒤에 기존에 제가 쓰고 있었던 이 LG의 제품과 LG 충전기와 그리고 이 싸구려죠. 제가 한번 싸구려를 한번 사봤는데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옛날에 나온 거나 요즘 퀵차지 3.0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충전기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요 케이블들하고도 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제가 또 시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집안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USB 충전기와 케이블. 이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죠? 건강한 전자기기 사용을 위해서라면 안정적인 충전기와 케이블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구매를 계획하셨거나 교체를 생각 중이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난 아저씨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세차장에서 전동 드릴로 광택내로 갔다가 더위 먹고 죽을 뻔한 아저씨 얘기가 업로드 됩니다. 재밌겠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